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젠 안 좋은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친정아빠께서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동생이 중학생,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아프셨죠. 다행히 아주 옛날에 어머니께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어요. 덕분에 아빠의 병원비 걱정은 그나마 덜었는데요. 대신 생활비는 벌어야 했습니다. 여자 셋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많이 각박하더라고요. 가장이 없으니 엄마께 다가오는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요. 아빠가 건강할 때 도움을 줬던 친척들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간병해야 했고 저희 자매는 자연스레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용 학원을 다녔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혼나고 실수하고 힘들었죠. 어엿한 수석 디자이너의 실장까지 고생했던 시간은 저를 그렇게 성장시켜줬어요. 그러다 제 단골 손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커서 항상 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었거든요. 예, 너는 커트 얼마씩 받아? 저요? 직급 추가 금액까지 하면 성인 기준으로 23,000원이요. 어머, 비싸라. 완전 바가지네. 바가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미용실 자릿세도 있잖아요. 커트, 샴푸, 드라이까지 꼼꼼히 잘해드리고 있어요. 텃세는 없어? 텃세요? 제가 아무래도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단골도 늘고 내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나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세요? 아르바이트 공고 올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응? 아니, 뭐하러 올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네? 나 나무랑 일 못해. 하면 너랑 하지. 저요? 그래. 뭐하러 남의 가게 도와주니? 가족 장사 도와주는 게 100배 낫지. 너 샵에서 수수료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지 않아? 동네 미용실이기는 해도 너도 알다시피 내 가게가 수입은 좋잖니. 너도 나이가 있는데 원장 소리 들으며 일하는 편이 더 좋잖아. 시모는 틈만 나면 자기 미용실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좋게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죠. 여보야, 우리 엄마 알잖아. 절대 당신 힘들게 안 할 뿐이라는 거. 왜 고집을 부려? 지금 다니는 미용실은 출퇴근도 힘들고 미래가 없잖아. 미래가 없다니? 여기서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만에 하나 샵을 옮긴다 해도 어머니 미용실은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만 얘기해. 왜 남 좋은 일만 하는데? 당신 보면 완전 우물한 개구리야. 어차피 경력 쌓아서 서울에 있는 샵 갈 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가게 내는 게 목표 아니야? 그럼 더더욱 엄마한테 배우는 게 맞지.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생각해봐. 몇십 년을 자기 미용실 한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모르는 노하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동네 미용실이라고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봐. 생각해볼게. 진짜지? 당신 엄마 가게로 오면 얼마나 좋아. 엄마 가게랑 내 가게랑 가깝잖아. 생각만 해본다고 한 거니까 오버하지 마. 저는 정말 싫었어요. 시모랑 같이 일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는데 오히려 같이 일하다 시모랑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병원 계단에서 잘못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다니고 있던 샵에서 스케줄 조정을 하려는데 원장과 합의가 잘 안 됐어요. 그만두는 방법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다리가 괜찮을 때까지 일을 쉬었어요. 시모는 그때를 틈타 다시 저를 꼬셨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남의 가게 일하느니 가족 가게가 낫지.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 너도 대비를 해둬야지. 몇 년만 도와주면 내가 너 가게 하나는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 출근해. 저는 그만 싫지 않는 그 달콤한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죠. 어머니,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동안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대충 보니까 알바생 한 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나 혼자서도 하던 걸 이제 우리 둘이니까 더 수월할 거다. 동네 미용실이라서 덜 힘들 줄 알았는데요. 손님이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조금 쉬려고 하면요. 뭐하니? 틈틈이 치워야지. 머리카락 쓸고 사용은 로트 바로 세척하고. 시모는 커트 외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샴푸까지 바쁜 저한테 모조리 시키더라고요.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지쳐 보였어요. 새로운 애가 샴푸를 잘해요. 손끝에 힘이 좋아. 나는 늙어서 희마리가 없잖아요. 시모는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하던 일에 두세 배를 하니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업무 분담도 없고 모든 청소는 제 몫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랑 밥 먹고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시모 가게랑 가까운 곳에 인테리어 집을 하거든요. 둘은 제게 밥을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지만요. 저한테 가게를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맡기는데 제가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처음 근무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무리해요. 젊은 친구 한 명 구하시는 게 어때요? 저 매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커피로 밥 때워요. 어머,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뭐였니? 남의 손 안 타게 하려고 그런 거잖니? 그리고 내가 너 가게 해주기로 한 거 기억 안 나니? 겨우 이 정도로 너무 엄살이다. 사람을 한 명 더 구하면 인건비는 네 월급에서 제하면 돼? 그리고 내가 늘 말하잖니. 집에서 든든히 챙겨 먹고 나오라고. 미용사가 밥 시간이 어디 있어? 저 월급도 작게 주시면서 더 깎으시려고요? 밥도 교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혹시 저 온갖 허드렛 일 시키시려고 부르셨어요? 어머머, 월급은 말이다. 너 적응 기간이 있잖니. 그리고 가족끼리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니? 어머님보다 제가 일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만약 제가 이 정도로 업무량을 나가서 하면요. 어머님이 주시는 두세 배는 받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일랑 점심 식사하면서 저는 굶어요? 저 가게 그만둘까요? 가게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자 어머님은 한 발 물러났어요. 문제는 단골 손님들이 더 이상 어머니를 원하지 않으셨죠. 커트 맞죠? 시원하게 치면 될까요? 아니요. 나 며느님한테 자르려고 왔는데. 그래요? 어머 얘, 벌써 내 손님들 가로채 가는 거야? 사람들이 저를 찾아도요. 처음에는 시모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점점 몸은 편해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저를 찾았거든요. 참나, 예. 그럴 때는 말이야. 저는 오늘 예약이 가득 차서 어머님이 잘라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가 어렵니? 제가 그래버리면 손님들이 불쾌하지 않으실까요? 뭔 상관이야. 불쾌하면 친절한 나한테 다시 오겠지. 시모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했죠. 제가 손님을 응대할 때 갑자기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커피. 야, 커피라는 말로 저를 무안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끔 제 손님 커트 끝나서 잘 보내고 나면요. 너, 아니 방금 그 손님 말이야. 대칭이 잘 안 맞던데 확인 잘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너는 그렇게 대충 확인하면 돼. 내가 쭉 지켜봤는데 그 손님 분명 너 때문에 다시 올 거다. 한쪽이 삐죽 튀어나왔어. 잘못 보셨겠죠.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뭐? 원장인 내가 그렇다는데 말이 많니?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원장. 불편해서 어떻게 시술을 받겠어요. 게다가 제가 몇 년 차인데 커트 하나 제대로 못할까요? 제 손님들이 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찾아온 적은 물론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잘못한 파마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오기 일쑤였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 더 이상 어머님이랑 일 못하겠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경력에 어머님 비위 맞추면서 일해야 해? 하다못해 원래 있던 샵에서도 스태프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아. 나한테 툭하면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밥도 안 먹이고. 그리고 당신 왜 항상 나 빼고 어머님이랑 둘이 점심 먹어? 너 내 생각은 안 나디? 내 얼굴 좀 봐.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난 뒤부터 해골됐어. 숨 좀 쉬고 말해. 그러다 뒤로 넘어가겠다. 제가 악을 쓰는데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너 자존심 세서 엄마 말 죽어도 안 듣는다며? 밥은 어쩌다 몇 번. 시간 맞아서 그렇게 된 건데 꼭 시엄마랑 남편을 질투해야겠어? 당신이 애도 아니고 밥 정도는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잖아.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죠. 저는 시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새삼스럽게 사과하냐? 이제야 인정하는 거니?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귀 기울여 잘 들어.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가게 해준다는 말에 솔직히 욕심났어요. 근데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이번 주까지만 나올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며느리랑 시엄마랑 같이 일하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불편해지기 전에 제가 그만두는 게 맞아요. 참나, 정말 복에 겨워가지고. 얘, 나처럼 잘해주는 시무가 어딨니? 나 정도니까 모자란 너를 품에 끼고 있지. 남들 붙잡고 물어봐라.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네 아빠, 그리고 변변한 직업 없이 알바하는 네 동생, 병수발 하느라 아무런 일도 못하고 늙어가는 네 엄마, 집구석 하자가 좀 있냐? 아니 도대체 어떤 집에서 반기겠냐? 나라서 너 받아줬지. 너도 말이야, 남들 다 졸업한 대학교도 못 나와서. 에휴, 방금 그만둔다는 말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나. 저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아들 가게 월세에 생활비도 부담해요. 그런데 어떻게 고마움 하나 없으시고 저희 집을 험담하세요? 저 이번 주까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까지만 출근할게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는 이만 물러날게요. 아니 저게 정말 못 배워먹어가지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남편은 시모에게 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당신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 한 거야? 가게 월세 이번 달부터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생활비? 그동안 내가 냈으니까 앞으로 네가 내고. 야, 치사하게 진짜 돈 가지고 1억이야? 제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알아서 기더라고요. 시모 역시 아들이라는 무기가 안 통하자 한동안 조용하더군요. 그러다 전화 와서는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가게 매출이 반이나 떨어졌다. 사람들이 다 널 찾아.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제발 다시 와주면 안 되겠니? 월급도 올려주마. 사람들이 다 맞은편 골목 미용실에 간단다. 단골 다 뺏기기 전에 제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시모는 제게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눈 감고 딱 몇 개월만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괴롭힘은 없었어요. 뭐 가끔 시모가 저를 몰래 째려보다가 들키기는 했지만요. 단골 손님들도 제가 돌아오자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레 시모의 미용실을 그만뒀어요. 그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상실감이 컸지만 무너진 엄마와 동생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죠. 아이고, 이 집 큰딸이 엄청 고생했지. 기특하다, 기특해.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울지 않고 홀로 꿋꿋하게 서 있는 제게요. 저마다의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남들도 저를 안쓰러워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모도요. 제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장인어른 오랫동안 투병하셨다 보니까 당신 덤덤한가 봐. 남편은 밤늦게야 시모와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뭐라 할 힘도 없었어요. 아이고, 잘 추슬러야지. 너가 정신을 잘 챙겨야
네 아빠 보험금도 어디 안 뺏긴다. 친척들은 저마다 웬만큼 먹고 살아서 다행히 아빠의 사망보험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셋이 남은 삶을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짧은 인사 후 다들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돈에 관심 많아 보이는 건 시모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얘, 사망보험금이 정확히 얼마랬지? 엄마, 저번에 들어보니까 꽤 되는 것 같던데? 여러 보험 다 합치면 2억 조금 넘지 않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봤어? 아무래도 당신이 집에 기여한 게 많고 장녀니까 당신이 좀 많이 가져가야지. 나는 10%, 한 2천만 원만 주면 챙겨주면 돼. 그래도 첫째 딸 사위인데 결혼 때도 보태주신 거 없으시니 사돈어른이 더 챙겨주시겠지. 반반이 맞지 않냐? 반반에. 사실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어머님, 뭘 반반하라고요? 시모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근데 얘, 3일장 치르면 우리 미용실은 어떻게 하냐? 너 돌아와서 예약 손님 더 많아졌는데 어쩐담. 3일장은 아무래도 길지? 요새는 하루 줄여서 2일장 하던데. 그래, 아들 말 잘했다. 시대가 변하니까 장례식 문화도 바뀌더라. 뭐 이틀 정도야 나 혼자 어떻게 버텨보마. 2일장 할 거지? 그래, 빨리 주술러야 일상생활도 빨리 되찾지. 너 바로 출근할 거지? 아, 그래. 2일장 해. 제가 대답하자 남편이 웃더라고요. 시모도 아주 활짝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알맞은 게 있더라고요. 너 말이야, 네 엄마 장례식이나 2일장에 이 자식아. 저는 조문객들을 위한 국화를 한 다발 움켜쥐고요. 남편의 얼굴과 등 보이는 대로 계속 후려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프잖아. 얘,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야,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저는 정신없이 국화 다발로 남편을 때렸어요. 조문객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따라다니니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시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끝까지 저를 표독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시모도 말리다가 몇 번 맞았거든요. 제가 늙은 시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복수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 한 번, 그리고 결혼한 후 한 번, 친정아빠가 위독하실 때 한 번, 그렇게 딱 3번 정도 저희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더 많아서요. 어차피 가도 장인어른은 자기를 모르니 갈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놓고 사위 운운하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 함은 엄마는 울다 실신하셔서 이 광경을 못 보신 거였어요. 동생도 울다 잠들었고요. 결혼을 잘하지는 못했어도 못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몇 개월간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잘 씻지도 않았어요. 너 냄새나. 좀 씻어라. 더러워 진짜. 상당한 사람들 다 너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유별난지 모르겠네. 보험금 안 나눠주니 심통난 남편은 못된 말만 골라서 하고는 시댁에 가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매일 저를 보살피러 오셨어요. 그러다 제가 좀 괜찮아지니 제 눈치를 보다 말씀하셨죠. 아빠 보험금 말인데 생각보다 많이 넉넉하지 않니? 정아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좀 늦었어도 공부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엄마는 이제 너희가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해. 우리 딸들 공부 엄청 잘했잖아. 저는 공부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함께 전교 1, 2등을 다투던 친구들이 대학 다니는 걸 보면서요. 한때 많이 부러웠고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 와서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아빠가 분명 이렇게 쓰라고 남겨주신 걸 거야.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이제 너네 둘 다 하고 싶은 거 해. 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전교권이었거든요. 동생은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금방 활력을 되찾았어요. 엄마도 행복해하셨고요. 대신 남편과 시모가 문제였어요. 아니, 네가 공무원 준비하면 우리 생활비는, 내 가게 월세는. 작년에? 지금까지 내가 다 했으면 이제는 좀 당신이 부담할 생각 안 들어? 아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담되잖아. 뭐가 문젠데 내가 다 내라고 했어? 생활비 반은 낸다고. 월세는? 가지가지 한다. 가게를 접던가. 손님도 없잖아. 아니면 이혼해. 나 공부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해줄게. 그럼 나도 생활비 반 안 내도 되니까 좋네. 남편은 이혼 얘기를 하자 금방 수그러들었어요. 시모 역시 제 소식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 나이에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니? 아이고 답답하. 그렇게 돈 낭비할 거면 네 가게나 차리지 그랬니? 아니면 내 가게 확장해서 둘이 같이 해도 좋고. 인테리어 사장인 내 아들 두고 쓸데없는 곳에 돈 쓰냐 이 말이다. 어머님, 저 이미 학원 수강료도 전액 결제했고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이혼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결혼 생활 계속하면서 한다는데 왜 말리세요? 어머님도 공무원 며느리 좋지 않으세요? 넌 무슨 합격이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자신 있냐? 나이에 맞지 않게 참 너도 순진하다. 꿈도 커. 어머님, 좀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돼요? 저 자신 있어요.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빠가 남겨주신 돈까지 썼는데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계속 깨졌습니다. 저 말고 시모가 깨트렸죠. 아구, 어떡하냐? 예, 잠시 가게로 와라. 큰일 났다. 큰일이 난 것처럼 전화가 와서 가보면요. 종일 가게를 맡겨놓고 어머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또 제가 다니는 학원까지 전화를 하셨죠. 빨래랑 설거지랑 청소기 좀 싹 돌리고 가거라. 내가 요새 8시 말고 10시에 문을 닫거든. 집 가면 일할 시간도 없고 골아 떨어져 버리니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런다. 그런 식으로 툭하면 시모는 저를 불러내 부려먹으려 했죠. 공부를 일부러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나 좀 그만 찾으라 해. 시간 많고 사지 멀쩡한 아들 두시고 왜 자꾸 날 불러? 이 나이에 공시 준비한다고 무시하는 건 괜찮아. 그치만 나이 많고 시간 없는 며느리를 왜 방해하냔 말이야. 그런 건 좀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있으면 둘이 해결해. 왜 엄만 나한테 짜증이야? 엄마가 너 불러내서 청소를 시키는지 뭘 하는지 내가 일일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남편도 시모도 말이 안 통해서요. 저는 곧바로 친정엄마께 부탁했습니다. 어머, 김서방.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봄날이라 삼계탕 하려는데 갈게요. 남편은 먹는 거에 또 환장하거든요. 엄마는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놓고 남편에게 고장난 것들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어머, 내 정신 좀 봐. 삼계탕 한다면서 닭을 안 샀네? 김서방,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닭 사올게. 그렇게 엄마가 나가서 연락 두절이면 남편은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가게로 돌아갔죠. 몇 번 그런 식으로 엄마가 남편을 계속 호출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거절을 못하고 매번 불려간 거죠. 그럼 야무지게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하고 와서는요.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우리 엄마 뭐? 자꾸 밥 먹으러 오라고 해놓고 일만 시키잖아. 사위 어려운 줄 모르시고. 그래? 그래라니? 그게 다야? 장모님한테 당장 네가 전해.
나 부르지 말라고. 바쁘다고. 내가 왜? 내로남불이야? 나는 내가 어머님 해결하는데 왜 너는 나보고 해결해달래? 엄마랑 둘이서 해결해. 뭐야? 너 설마 복수하는 거야? 장모님 이용해서? 뭔 소리야? 그렇잖아. 네가 시킨 거지? 저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태평하게 굴었어요. 엄마는 주말에도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김서방, 굶을까봐 내가 왔지. 우리 같이 수제비 만들까? 반죽 좀 치대봐. 아이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30분 정도는 계속 쉬지 않고 치대야 해. 김서방, 대청소 한번 하자. 아이고, 청소 안 해봤어? 빡빡 문질러봐. 며칠 후 남편은 소리도 안 지르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엄마, 연락 앞으로도 다시는 않도록 할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남편을 빤히 쳐다봤죠. 남편은 고 신우에게 전화해 울부짖었어요. 엄마, 다시는 집사람한테 따로 전화하지 마. 일도 시키지 마. 알았어? 아들이 제발 부탁할게.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시모는 다행히 약속을 잘 지켰어요. 대신 그 시집살이는 엉뚱한 곳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전화? 아니, 우연히 시모 가게를 지나가는데요. 제 동생이 시모 미용실 안에서 혼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손님 귀 다 타들겠다. 전화. 저는 시모와 동생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다하다 제 동생까지.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시모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학원은? 언니! 동생은 제 팔을 끌고 다급하게 절 부르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해? 뭐하긴 뭐해, 알바하지. 언니 공부 안 해? 어머, 지 동생 알바하고 싶대서 일을 시켜줘도 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네. 아주 며느리가 왕이다, 왕이야. 알바라뇨? 야, 네가 알바를 왜 해? 엄마한테 용돈 받잖아. 모자라? 그게 아니라 나 방학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또 엄마가 뒷바라지 해줘도 나중을 위해서 최소한 생활비는 벌고 싶어서 나도 저축이라는 거 하고 싶단 말이야. 시끄러. 따라와. 저는 동생을 무작정 시모의 미용실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너 뭐 사고 쳤어? 급하게 돈 필요해? 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그래? 여기가 뭐 어때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신단 말이야. PC방은 야간이라 위험하지 서빙 같은 것도 하기 싫고 여기는 안전하고 시급도 세고 무엇보다 가족이잖아. 동생의 눈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동생 잘 부탁한다는 말밖에 못했죠. 못 믿었기는 하지만 기껏 해봐야 몇 개월 하겠지 생각했어요. 동생이 알아서 관두겠지 싶었죠. 그런데 진짜 시모가 잘해주는지 꽤 오래 일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집살이는 며느리인 저에게만 하는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게 미안했나 봐요. 제 동생도 챙기고 저도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시모는 요거트나 잼 같은 걸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요. 갑자기 제 목까지 챙겨주고요. 손님들이 만들어준 케이크나 양념갈비도 저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요. 너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들은 먹이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야 한다. 그래야 붙지. 한 번에 붙을 자신 있지?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저절로 효도를 행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하는 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혹시 몸이 잘못됐나 싶었죠. 네? 장염 증상이 심하네요. 날이 더우니 먹는 거 조심하세요. 문득 생각나는 게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이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날도 시엄마는 음식을 싸들고 왔어요.
어째 얼굴이 더 푸석하냐? 잘 챙겨 먹는 거 맞니? 네, 근데 요새 배가 아파서요. 늙으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늙은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돼지갈비다. 네 신랑 주지 말고 너 다 먹어라. 국물까지 같이 부어서 구워라. 촉촉하게 말이다. 돼지갈비는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인데요. 그걸 잘 아는 시무가 남편을 절대 주지 말라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설마 혹시나 싶어서 어머님이 주신 돼지갈비를 남편에게 전부 구워줬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당신 꼭 챙겨주래서. 돼지갈비야? 맛있겠는데? 당신은 안 먹어? 난 별로 생각 없어. 당신 다 먹어. 그런데 반응이 바로 오더라고요. 돼지갈비 좀 변질된 거 아니야? 배가 살살 아픈 게. 어? 그래? 약 없어? 줄게. 잠시만 기다려. 저는 확신할 수 없어서 어머님이 음식을 줄 때마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배가 아팠어요. 아, 여보, 우리 집 냉장고 고장난 거 아니야? 당신이 주는 음식만 먹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 어머님이 갖다 주신 음식들인데 당신이 어머님께 한번 여쭤봐. 혹시 어머님 냉장고가 고장난 거 아니야? 소식을 들은 시엄마가 아들 걱정에 곧장 달려왔어요. 너 내가 준 음식들 너 먹으라고 갖다 줬잖니? 네, 어머니. 내 아들한테 다 줬냐? 네. 왜? 너 먹으라니까. 입맛이 없어서요. 왜요? 너 다 알고 그러는 거지? 뭘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모르는 척 잡아댔어요. 아니다. 됐다. 어머님, 오늘은 음식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 너는 뭐 맨날 나한테 얻어먹으려고만 하니? 시모가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사실은 시모가 오기 전에 동생이 알려줘서 알고 있었어요. 아니, 분명 몇 주씩 방치한 음식인 것 같은데 퇴근할 때마다 며느리 갖다 줘야지 하고 콧노래 부르잖아. 찜찜해서 전화했어. 그때도 제 걱정하는 동생의 상황은 전혀 몰랐죠. 여보세요? 나야. 미용은 아예 관둔 거야? 아, 네, 그렇죠. 시엄마 가게 단골 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말아준 로또가 최고야.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말아줘? 저희 어머님도 잘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혹시 자기 여동생이 있어? 아, 바로 알아보셨구나. 제 동생 맞아요. 거기서 알바해요. 어머어머, 맞지? 얼굴이 똑 닮아서는. 아니, 세상에 일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얼른 그만두라 해. 보니까 엄청나게 구박하더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기는 무슨 약점을 잡혀서 시댁의 동생까지 잡혀 사는 거야. 안쓰러워서 원 어떤 날은 손찌검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날을 듣자마자 택시를 타고 시모 가게에 갔습니다. 그때 시모가 제 동생 뺨을 때리는 걸 목격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이 뒤집어져서 시모를 세게 밀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시모는 힘없이 뒤로 자빠졌어요. 지금 제 동생 뺨 때리셨어요? 당신이 뭔데요? 말버릇하고는. 언니, 아니야, 오해야. 너는 그렇게 세게 맞아놓고 무슨 오해야. 예,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난 네 동생이라 너처럼 일 잘할 줄 알았다. 근데 이거 원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잖니? 그래, 내가 교육한다고 아프지 않게 살짝 혼 좀 냈다. 근데 감히 어디 시모한테 네가 이 난리야? 웃기지 마세요. 내가 다 들었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런 소리가 나? 어디 귀한 내 동생한테 손찌검이냐고요. 안 아파? 그럼 나한테 똑같이 맞아보실래요? 안 아프게 때려드릴게요, 내가. 그러자 동생이 울면서 시모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만해. 사장님, 언니 한번 봐주세요. 동생 말을 들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나 학교 다닐 동안만 여기서 알바하면 우리 빚 다 탕감해 주신다잖아. 그니까 끼어들지 마. 빚이라니? 뭔 소리야 너. 언니 결혼할 때 사장님이 집 해주셨다며. 그래서 혼수는 언니가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다 해주셨다며. 그 빚진 거 내가 1년만 일하면 안 갚아도 된다셨어. 뭐? 알고 보니 시모는 제 동생에게 연락해서 거짓말한 거였어요. 글쎄 제가 결혼 당시 돈이 없어서요. 혼수, 냉장고며 TV, 에어컨 전부 다 시모가 사줬다고요. 그걸 갚아야 하는데 동생이 대학 가기 전에 저 대신 일하면 금방 갚는다고요. 그렇게 시모는 어린 동생에게 거짓말을 한 뒤 일을 시킨 거죠. 무급에다 밥도 안 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에서 일하고 모은 돈으로 혼수 남편이랑 반반했거든요. 집은 시모가 해준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었고요. 저는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결혼 한 번 잘못해서 동생에게까지 상처를 줬으니까요. 우선 동생을 데리고 친정 엄마께 갔는데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엄마도 쓰러지기 직전이셨어요. 그 옆에 내가 미쳤나? 아니, 미용실 보증금 갑자기 올랐대서 나한테 돈까지 빌려가 놓고? 시모가요, 미용실 보증금 때문에 아빠 사망보험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 했대요.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시모는 큰딸 작은딸 할 거 없이 구박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내가 해결할게. 저는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복수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시모의 경쟁 가게인 미용실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시모에게 복수하고 싶다고요. 딱 한 달만 알바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경쟁 미용실은 오히려 좋아했죠. 제가 시모랑 다르게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제 소식을 들은 시모의 단골 손님들은 제가 있는 경쟁 가게로 다 유입됐어요. 시모 가게는 파리가 날렸죠. 얼마 안 가 시모는 소문 듣고 달려와서요. 저를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어디 이런 짓을 벌여? 네가 사람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어디 거둬줬더니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 툭하면 상대방 뺨 때리는 게 특기예요. 그 손버릇 좀 고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 어머님 자업자득 아닌가요? 뭐? 이런 미친, 더 해봐. 더 말해봐. 어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게 감히 까불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모는 제 뺨을 때리고 온갖 욕설을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새로운 미용실 원장님은 시모를 겨우 떼놓고 말했죠. 아, 그만! 남의 가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남의 며느리 데리고 뭐 하는 건데? 재밌어? 재밌냐? 그리고 뭐 다들 구경 났어요? 뭘 봐? 넌 인간도 아니야. CCTV 다 찍혔고 내가 경찰 신고도 했어. 원장님한테 제가 사과를 하자 감사하게도 괜찮다고 마무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시모의 만행을 떠벌렸죠. 어머님 미용실에 오면 잘해준다면서요. 근데 허구한 말 구박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맞아. 얼마나 며느리 구박한지 몰라. 그러니까 난 처음에 며느리인지도 몰랐어. 워낙 하대하니까. 듣고 계신 손님들도 같이 맞장구를 쳐주셨죠. 게다가 친정아버지 장례식 길다고 하루 줄이라 하셨죠. 바로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빠 사망보험금 나누자 하셨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상 치르고 있는 며느리한테요. 게다가 공시 준비하는 며느리는 상한 음식 먹이고 며느리 동생한테는 거짓말하면서 무급으로 일시키고 당신이 악마 아니면 뭐예요? 그래놓고 뭐?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려요? 어떻게 2천만 원 빌릴 생각을 하셨어요? 당장 우리 엄마 돈 2천만 원 내놓으세요. 저는 숨이 넘어갈 듯 했지만 빠짐없이 시모의 잘못을 다 나열했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미안하다 제발. 돈 이야기가 나오자 놀랍게도 시모는요. 사람들 보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싹싹 빌더라고요. 시모 미용실은 본인의 전부라 끔찍히 소중했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풀리겠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들었나 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다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설명하마. 내 말 좀 들어주겠니? 시모는 가증스럽게 울면서 제 손을 잡았죠. 어머, 사실인가 보네. 이 원장님, 어쩜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구박을 한다고? 무서워라. 참 무서운 사람이네. 실력도 안 좋은데 인성까지 바닥이었네. 한때는 단골이었던 분들은 저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시모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눈이 희번득하더니 제 머리채를 다시 잡더라고요. 경찰이 오자 시모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랑 2천만 원 준비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혼만은 안 된다 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랑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라. 그래? 그럼 어머니 경찰에 신고할게. 괜찮지? 그럼 진짜 이혼은 안 할 거야? 남편은 웃기게도 시모를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모 앞에서도요. 엄마,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좀 뉘우치세요. 뭐? 아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어머니가 책임지시라고요. 시모는 냉정한 남편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저희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네가 기어코 내 아들을 감히 네가 나를 능욕해? 시모는 또 제게 달려들었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줬습니다. 엄마, 좀! 시모는 가슴을 치며 울어댔어요.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이래? 저는 둘을 내버려 두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했냐고요? 아니요, 변호사 고용해서 이혼 잘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남편 때문에 좀 길어졌지만요. 그리고 시모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동생한테 빚졌다고 거짓말하고 무급으로 일 시키면서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벌금으로 마무리됐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차용증을 잘 받아놓으셔서요. 못 받을 줄 알았던 2천만 원도 잘 받았습니다. 또 동생이 일했던 것도 다 계산해서 월급 받아냈고요. 시모랑 남편 근황은요. 시모 가게 월세 놓던 주인은 제 소문 듣고 깜짝 놀라 시모에게 퇴실을 요구했다네요. 일부러 보증금이랑 월세 높이니 시모가 알아서 가게 접고 나간 거죠. 이미 동네 사람들이 시모 인성 다 알아버려서 가게 손님도 없었지만요. 전 남편도 같은 동네라 가게 문 닫았대요. 동네 사람들 눈초리도 있고요. 원래도 장사 안 됐는데 제가 없으니 월세도 못 냈겠죠. 시모와 전 남편은 둘이 어디서 손가락이라도 빨면서 살고 있겠죠. 다행히 저는 9급 행정직 공시 붙었고요. 동생도 원하는 대학교 합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내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